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ETF 두 개로 연금 신경 안 씁니다.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말이라서 뭐 세액공제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개인연금 계좌, IRP 계좌 많은 홍보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재산을 분배를 했다가 요 두 개로 연금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 투자할 때 신경 쓸 게 엄청 많은데 연금까지 신경을 쓰면은 한도 끝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요 두 개로 연금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12월 11일이고요. 저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융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 계좌, 퇴직연금, 리츠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4개는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애초부터 생각하시는 게 더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사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퇴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어차피 회사를 오래 다닐 거기 때문에 못 받는다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개인연금 역시 이 세액공제 받는 4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 불입을 했을 때 언젠가 빼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개인연금 계좌 넣어서 내 노후를 챙기다 생각하고 아예 못 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츠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배당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적립식 투자를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종목을 물으신다면 제가 과거에 올렸던 리츠 6개의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종목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해서 올리는 기업들 중에 제가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해서 리츠로 보내고 해외 주식을 보냈는데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축통화에 달러 자산과 그리고 초장기 투자를 해서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 주머남 입장으로는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 계좌, 퇴직연금, 리츠 주식, 해외 주식을 제 노후를 위해서 초장기 투자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으로 열심히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2년, 3년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단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2년이 단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리츠나 해외 주식이나 이거는 노후 때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빠졌을 때 약한 단타 개념인데 어쨌든 국내 주식 위주로 자산을 불리고 거기서 익절을 하게 되면은 리츠 해외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IRP 계좌로 돈을 보낸다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 기사입니다. 12월 9일인데요. 보험료율을 9에서 15%, 수급 개시를 60에서 68세라 지금 개혁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런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금 소진 시점이 57년, 67년, 69년, 72년, 73년 이 시나리오를 따르면 다양한 이제 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금 소진 시점이 보이고요.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88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수익금이 462.9조 원입니다. 제 생각으로 연 평균 누적 수익이 6.76%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이걸 연금을 받아 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잘한다 해도 확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년 포트폴리오는 주식 50% 내외, 채권 35% 그리고 나머지 대체 투자로 들어간다 하는데요. 제 국민연금을 이제 보는 거는 이러한 내 곁에 국민연금을 다운받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23년 뒤에 24년 뒤에 거의 이제 이런 연금을 개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97만 7,780원 정도 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13년부터 46년까지 397개월 불입을 하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노후까지 쭉 받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때 받았을 때 97만 원이 현재로서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저 때 되면 더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약간 식대비 정도, 뭐 커피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이런 그 정도의 비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꾸준히 납부를 하고 있고요. 제 와이프는 월 9만 원. 사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직장 경력이 10년이 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직장을 통해서 불입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9만 원은 불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부부가 연금을 타는 시점에 저도 생기고 와이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고가 돼서 못 받으면 참 많이 아쉽겠죠. 근데 국가적으로 이게 협의를 잘 받아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러면요. 개인연금과 IRP 조합을 열심히 꾸준히 불입을 해가야 됩니다. 사실 회사를 다니면 퇴직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건 회사를 다닌다는 존재 조건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연금은 개인연금과 IRP인데요.
2022년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한도가 50세 미만은 700만 원이고요. 50세 이상은 9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비용을 물으신다면 5,500만 원 연봉 이하인 분은 105만 원, 그리고 5,500만 원 이상은 84만 원 정도인데요. 개인연금 같은 건 한도가 400만 원이고 IRP는 300만 원인데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IRP를 넣으면요 좀 힘들게 안전자산 30%를 들어가야 되고 공격자산 70%, 즉 주식에 들어갈 수 있고요. 반면 개인연금은 공격자산의 100%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눠진 한도에 따라 IRP 300에 개인연금 400인데요. 23년부터 좀 바뀝니다. 900만 원인데요. 900만 원이면 5,500만 원 이하는 135만 원, 5,500만 원 이상이면 108만 원 정도인데요. 사실 개인연금의 한도는 이제 600만 원, 그리고 IRP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700에서 900으로 한도 200만 원 저 증액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높여서 불입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거 언제 사용이 되냐면 세액공제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할 건데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소득공제라는 건요, 과세의 대상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 세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건데요. 인적공제, 4대 보험, 신용카드, 소장펀드, 청약저축, 이거는 지금 IRP나 개인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면 가표가 나오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서 당신이 이런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국가에서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산출된 세액, 당신 내가 주모남이 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의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의 세금 자체를 감면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녀공제, 연금저축, 어려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이것은 직접 받는 돈이 아니고 이러한 세액공제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해서 세금을 이제 이러한 연말정산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있는, 직장인들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은 납부, 환급세액이 나오고 돌려받거나 아니면 뱉어내거나 뭐 그런 거를 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연금과 IRP를 좋은 점은 일단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과세 이연은 뭐냐? 여러분이 하는 예금, 적금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이자가 생기는데 이자 소득세도 내는데요. 이런 이제 주식도 배당을 받는 배당 소득세 15.4%를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과세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이 세금을 얹어서 계속 복리 효과, 장기로 가져면 복리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연금 탈 수 있는 개시 시점에 이제 3.3에서 5.5% 사이에 이제 15.4%를 내 걸 줄여서 이 세금을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을 적게 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세 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투자를 하냐? 바로 이 ETF 전 두 개로 투자합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TR,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을 이제 합니다.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ETF를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 S&P 500, 나스닥 100 주식을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많이 들어 보이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 TR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 TR은요, 토탈 리턴으로 배당금 수령 없이 알아서 재투자합니다. 무슨 말이냐? 타이거 미국 S&P 500은 TR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배금을 받습니다. 40원, 40원, 뭐 40원. 근데 이 분배금을 받으면요, 애매하게 분배금이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분배금을 받았는데 뭐 1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남는데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출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TR로 하게 되면 이런 분배금 없이 알아서 수령 없이 알아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수를 알아서 늘리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고 끝입니다. 한번 사고 끝. 뭐 더 열어서 분배금 들어간다 체크할 필요 없이 알아서 이걸 하는 건데요. 일단은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총 보수가 요 홍보를 많이 합니다. 0.05%. 그게 아니고 총 보수 비용은 0.098%입니다. 그럼 운영 보수가 낮은데요. 이렇게 4개를 했는데요. TR 같은 경우에는 0. 실제로 저희가 나갈 땐 1년을 투자하면요, 대략 10,000원 정도를 일단 코덱스 삼성에 납부를 합니다. 삼성 자산 운용에. 근데 0.098%네요. 근데 충격적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은 0.15%, 그리고 킨텍스 뭐 KB스타는 0.1812%, 0.678%이기 때문에 삼성 자산 운용에서 일단은 코덱스 미국 S&P 500 TR 같은 경우에는 운용 보수가 많이 낮다. 0.098%다. 그리고 환노출입니다. 환노출이 뭐냐면은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은 그만큼 주가가 빠지고 또 올라가면 그만큼 반영이 되는 이 환노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형주 500개 종목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비중이 애플이 가장 높긴 한데 그 위에 마소, 아마존, 뭐 버크셔 해서웨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TR 현무지수인데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은 펀드고 기초지수인데 그렇게 뭐 차이는 안 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연사에 3월, 6월, 9월, 12월 이 정기 변경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현금 배당이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여 배당 수익률이 가산돼 총 수익률을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사면요. 이번 달이 말에 12월에 정기 변경을 해서 포함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보수 비용이 이걸 보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뒤쪽에 0.119% 생각보다 S&P 500보다 높습니다. 사실. 하지만 0.119%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 0.19% 킨덱스는 0.1825% KB스타는 0.201이기 때문에 이 중에도 많이 낮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노출 상품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미국 자산의 킹 달러가 됐을 때 1,400원 뭐 이렇게 됐다. 이거 다 반영이 되는 건데 현재는 1,306원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빠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미국 나스닥 100개에 대해서 정보를 하는데 미국 나스닥 100은 테크 이런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수수료가 많이 높긴 하지만 테크 기업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지수 추정하기 때문에 펀드와 기초지수의 이격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연사에 3월, 6월, 9월, 12월 정기 변경을 하는데 현금 배당이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여 배당 수익률이 가산된 총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에 투자합니다. 제 연금 계좌는 이게 두 개 다고요. IRP 계좌 같은 경우는 30%에 대한 안전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냥 예금에 넣습니다. 30% 계산해서. 나머지는 전부 미국 S&P 500 TR, 미국 나스닥 100 TR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채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저로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채권을 투자한다면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또 그런 편이 되는 거죠. 금리가 많이 높으면요 나스닥이나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금리가 빠지면 그만큼 또 주가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ETF 두 개로 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향후 이 TR에 대해서 상품이 배당 재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바꾸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TR 적혀 있는 이제 ETF 두 개를 투자하도록 저는 마무리 지었고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